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그런 동향들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M&A를 통한 다른 업종들이 진출이 되게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일본의 이자카야, 뭐 선술집, 뭐 안주랑 이렇게 맥주랑 뭐 사케 마실 수 있는 일본 이자카야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일본에 가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 와타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습니다. 그 기업이 그 아루 개원하는 이렇게 그 상위권 장기형 기업을 인수를 해서 거기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와타메 같은 경우는 음식 맛을 술집이지만 저녁 식사를 가족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서 음식을 되게 맛있게 내는 그런 이제 컨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요양시설을 지어도 음식 서비스를 좋게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많이 개발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설 노하우가 부족하고 운영의 노하우도 부족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대형 손보 재팬에게 이제 매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호 기업들이 그걸 인수해서 더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는 개호 기업들은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고령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 시장에 뛰어들 때 M&A를 통해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사례가 중간쯤에 좀 있는데, 이런 세콤이라는 이제 종합경비회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들어와 있고, 츠코이라는 회사도 되게 큰, 지금 장기학 쪽에서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건설회사가 못해있고, 베네스는 그냥 아동 학습지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넘버 5 이내에 들어갈 정도로 장기학 쪽에 큰 회사가 되어 있고요. 송보재팬 보험사인데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 넘버 2 정도로 큰 규모를 하고 있고, 파나소닉은 우리나라 치면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인데 이 시장에 들어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다른 업종에서 들어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최근 M&A 활성화됐다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다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견기업들도 막 들어오고 하는 게 있지만, 일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이렇게 앞 시간에서 뭐 굉장히 대부분 다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약간 옛날에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상장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사례를 좀 일부 대기업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손해보험사 중에 이제 손보재팬, 손보홀딩스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와타미를 인수를 하고 M&A를 하고, 또 하나 메시지라고 하는 이것도 대형 그 개업 기업이에요. 그 회사도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또 통합을 한 거죠. 올해 7월 달에 손보케어라는 합병을 해서 큰 회사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다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매출로는 업계 2등이 돼요. 손보사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업계에서는 매출 2등이 되고, 실은 그 시설도 한 300개 가까이 되고, 그 룸 자체도 한 2만 5천 개 정도 되는, 이렇게 엄청난 큰 회사로 갑자기 M&A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이제 손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나 또 굉장히 다양한 시설, 제가 서비스도 있고 시설 서비스도 있고 뭐 방문 서비스 중에도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브랜드를 다 통일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굉장히 접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들, 제조업 같은 경우 10,000명, 5,000명 되는 회사의 제조업에 여러 가지 단체 보험 같은 걸 많이 팔고 있는데, 그 단체 보험을 팔 때 특약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된 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40, 50대 되는 분들이 그 요양, 아까 이제 그 장기요양 그 등급 인정을 받은 분들이 64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졌거나 해서 쓰러졌는데 이분을 어떻게 등급 판정을 받아서 어느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될지, 케어 매니저 제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긴 하지만 자녀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단체 보험에 가입한 그 회사는 이 손보헬딩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전화 통하면은 그 제조업의 그 회사 직원들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벌써 지금 300개 가까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선적으로 아니면 좀 저렴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보험업과 장기요양 서비스 비즈니스를 이렇게 링크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손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손보홀딩스는 아니지만 조금 더 그 일본의 대형 손보사의 동경회사를 조금 뒤에 또 사례할 거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잘 아시는 파나소닉인데요. 정말 전자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LG 같은, 삼성전자 같은. 근데 이 회사도 기존에 장기요양 비즈니스를 뛰어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한 4개 회사를 다 통합을 해서 2016년에는 파나소닉 에이지프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만 3,300명입니다. 이 회사를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제껴도 맨 밑에 보시면 2016년에 매출이 300억 엔인데 2025년에는 2천억 엔까지 확대하겠다. 이 회사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장기요양이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장기요양 상태에서 있는 그 천정만 바라고 있는 와상 노인에게 가장 큰 희망사항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그 침대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게 이제 휠체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본 시장에도 부유층한테는 먹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의 60세 이상이 벌써 1억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비즈니스를 하나의 새로운 그 부가가치 상품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어떤 행동 패턴, 생활 패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를 직접 시설을 다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연구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파나소닉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요, 이 장기요양 비즈니스에서 그동안 일본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것들이 너무 그 영세하고 또 혁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복지법인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자꾸 이렇게 처음에 뛰어들다 보니까 혁신이 너무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ICT나 간병 로봇, 부착형 가공 로봇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새로운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제가 어떤 데 갔는데 거기도 제 키보드 한 반 정도 되는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가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치면은 뽕짝 노래를 치면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 앉아서 따라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양봉사하고 하면서 안 따라하는데 그 로봇가 이렇게 하면 따라하는 거 본 적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이 장기요양 그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아마 조금 뒤에 또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